새벽 공기는 차갑고 마을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첫 차가 정류장에 천천히 들어서자 운전사 명호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했죠. 승객이 거의 없는 시간이라 조용히 운행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버스 문이 열리자 얇은 목소리로 울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아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수님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아이였지만 그녀는 이유 없이 그 아이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죠.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고 아이를 다시 한번 살피며 그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빈 좌석 중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명호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까지 가니? 아이의 대답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고 간결했어요. 아무데나요. 그 한마디는 명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옷가지는 먼지와 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는 급히 나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죠. 아이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작은 몸이 떨리고 있는 걸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버스는 다시 움직이며 조용한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은 어둠과 새벽빛이 섞여 흐릿하게 지나갔고 버스 안에서는 말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이는 작은 숨을 들이키며 불안을 억누르는 듯 보였고 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아이의 작은 어깨에 고정돼 있었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천천히 조여들기 시작했죠. 버스는 어둠을 헤치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 새벽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어요. 수님 할머니와 명호는 각자의 마음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고 그 아이 역시 자신의 작은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겠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소통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명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 문제로부터 도망친 것이라는 느낌이었죠. 그는 아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신고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아이의 옷자락에는 급히 도망친 흔적처럼 먼지와 흙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명호는 마음속에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님 할머니는 모르는 척하려 애썼지만 아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티셔츠에 새겨진 패턴이 그녀의 기억 속 무언가를 건드렸던 거죠. 그 패턴은 오래전 그녀가 사랑했던 손주가 입었던 티셔츠와 비슷했어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불안함이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호는 버스를 멈출까 고민했지만 아이의 두려움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지켜보며 어떻게든 그를 안심시켜야겠다고 다짐했죠. 태호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명호와 순임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아이를 중심으로 묵직한 긴장감이 더 깊어졌고 순임은 자신이 이 아이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안한 감정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태호가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 데나요. 그 아이의 말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임은 이 아이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자신이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얽히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의 버스는 계속해서 어둠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막 풀리기 시작한 시골길. 버스는 마을 외곽을 따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의 몸짓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죠. 태호. 작은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꼭 붙잡고 눈은 끊임없이 창밖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러다 아이는 아주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소리라기보다 놀란 마음이 튀어나온 듯한 움직임. 버스기사 명호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릴 데가 생겼니?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를 겁주지 않으려는 배려와 무언가 잘못된 걸 알아챈 본능이 뒤섞여 있었죠.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명호는 천천히 버스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멈춰선 곳. 순임은 창밖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현관 앞에는 뒤섞인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 그리고 그 안에서 풍기는 낯선 기운. 버스 문이 열리자 태호는 한 발 내디뎠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집을 바라보는 아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발끝은 집을 향했지만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죠. 작은 등이 흔들릴 때마다 순임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불안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명호는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집힌 테이블, 깨진 액자, 흩어진 종이들과 옷가지들, 서둘러 뒤진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호는 더는 기다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 여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도 많이 불안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잠시 후 사회복지사 윤지가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집 비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죠.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가득해 있었으니까요. 순임은 대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르는 집인데도 마음 한쪽이 괜히 조여드는 느낌. 태호의 떨리는 어깨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지러움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비극으로 향하는 첫 번째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집안에 남아있는 어지러운 흔적들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뒤집힌 테이블, 떨어진 옷가지들, 반쯤 열린 서랍, 그리고 문 앞에서 떨고 있는 작은 아이.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일이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태호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아이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현장을 정리하며 이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윤지는 태블릿을 켜고 태호의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자료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사건 기록. 그 안에서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딸 이름. 윤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화면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이동 기록, 보호자 공백, 그리고 사고로 보호자 사망이라는 오래된 문장. 그 모든 조각들이 마치 한 지점을 향해 서서히 모여드는 느낌이었죠. 그 시간 명호는 태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종이 한가운데 사람 한 명을 천천히 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손놀림. 분명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명호는 깨달았습니다. 그 그림 속 인물이 어딘가 수님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잠시 숨을 고른 명호는 아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올리는 사람이 어쩌면 이 할머니일지도 모른다는 말하기 어려운 직감을 느꼈습니다. 수님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가 그리는 선 하나하나가 낯익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래전 딸이 즐겨 그리던 사람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으니까요. 수님은 고개를 돌리며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예감이 천천히 가슴 깊숙한 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윤지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이동 경로, 보호자의 공백, 그리고 수님의 딸의 이름. 이건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표정에는 사명감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작된 작은 불안은 이제 더 선명한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태호가 자꾸만 자신과 딸의 그림자를 겹쳐놓는 듯한 느낌에 서서히 마음이 흔들렸고, 명호는 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알 수 없는 기류가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과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시작했지만 천천히 같은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지가 고개를 들고 태호와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시간의 문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단순한 비극의 잔해가 아니라 오래전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는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진실은 이 세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 마을의 시간을 크게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기록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이의 신원, 보호자 이력, 그리고 오래전 기록 속 수님의 딸 이름. 모든 조각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윤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불안한 눈빛으로 윤지를 바라보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태블릿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수님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얼굴, 잊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딸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는 얼굴, 수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게 물들며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흔들렸죠. 윤지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넘겼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한 줄, 남겨진 미성년 보호 대상자. 그 아래 태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의 호흡이 아주 잠깐, 정말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입을 가린 손이 떨리고 기댈 곳을 찾아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남긴 상처와 태호가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고요하게 적혀 있었죠. 그제야 그녀는 느꼈습니다. 태호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덜컥했던 이유, 설명되지 않던 익숙함이 밀려왔던 순간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님의 마음은 큰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후의 모든 선택을 바꿔놓을 만큼 컸습니다. 수님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딸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돌아오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아이. 하지만 태호에게 바로 다가가 진실을 쏟아낼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태호가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몰랐죠. 작은 손가락은 옷자락을 꽉 쥐고 눈동자는 흔들리는 수님을 조심스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수님은 힘을 내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되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이 아이를 바라봐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호는 뒤로 살짝 물러섰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아이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수님은 그 작은 흔들림 하나도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수님은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잠시 망설인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돼요. 그 말은 큰 울림처럼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명호는 이 둘 사이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연결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님의 마음속에서는 후회, 죄책감,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다시 주어진 기회가 천천히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그날 수님과 태호는 아직 진실을 말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바꿀 첫걸음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차량 안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거쳐온 시설, 이동 경로, 반복된 신고 기록.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적혀 있는 표현들, 적응 어려움, 불안정 행동,
정서적 위축. 그러다 어느 한 문장에서 윤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위협 가능성.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문제가 숨어 있음을 말하고 있었죠. 명호는 태호 근처에 조용히 서서 아이가 주변을 살피는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호의 눈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작은 어깨는 늘 누군가의 손길을 경계하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느꼈습니다. 태호가 새벽 시간대를 택한 이유. 어둠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요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을 거라는 사실을 가슴 깊에서는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윤지는 명호에게 다가와 태호의 기록 중 일부를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명호는 화면을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근 머물렀던 가정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 특정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았고 주변인의 신고가 들어온 직후 아이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기록. 명호는 그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수님은 멀리서 윤지와 명호의 표정 변화만 보고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도 수님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어딘가 기대 같은 작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전 딸이 위태로웠을 때 지었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수님이 가까이 서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심스레 피어나는 듯한 순간이었죠. 태호는 숨만 깊게 들이쉬며 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뛰어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아직 떨쳐내지 못한 모습으로 윤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돌아갈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윤지는 그 말과 동시에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작은 손등에 남은 상처, 떨리는 어깨, 두려움 속에서도 어른을 바라보는 눈망울. 그 모든 것이 수님의 마음을 깊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딸에게 하지 못했던 선택들, 그 후회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앞에 또 하나의 기회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명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엔 늘 침착했던 명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 속에서 마음속 결심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며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가 겪어야 했던 상처를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 딸에게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 아이에게만큼은 해주어야 한다는 확신. 이 순간 수님과 태호의 인연은 수많은 우연을 넘어 마침내 필연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수님의 결정은 아이의 삶을 바꿀 첫걸음을 조용히 내딛고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호는 수님과 함께 지내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수님의 집에 들어섰을 때
태호는 아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스치는 곳이었죠. 수님은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손길로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털고 작은 서랍을 닫고 오래 쓰지 않던 컵을 꺼내놓는 작은 동작에도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긴장을 품고 있던 태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조금 낡아 보이는 아이 책상 하나, 정겹게 익힌 반찬 몇 가지.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 전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태호는 시골집 앞 작은 마당에 서서 주변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소리, 태호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평온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수님은 아이를 너무 방해하지 않으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저 아이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눈으로. 며칠이 지나자 태호에게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돌을 굴려보기도 하고 수님이 내어준 따뜻한 우유를 천천히 마시고 밤에는 비록 긴장은 남았지만 어렵게나마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죠.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수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딸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용하게 태호에게로 흘러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님에게는 오래된 익숙함이 담긴 자리, 그리고 태호에게는 도망쳐 들어온 길의 시작이었던 장소였습니다. 둘은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잇는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 사람의 표정을 닮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을 지나가자 바람이 먼지를 살짝 일으키며 두 사람의 발끝을 스쳤습니다. 태호는 그 버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예전처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안도, 그리고 아주 작은 신뢰가 함께 동글게 자리 잡고 있었죠. 수님은 그 눈빛을 보며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태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조금 굳어 있었지만 이번엔 곧바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고 정류장은 오래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버스는 멀리 작은 점으로 사라졌지만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길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손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정말 조심스럽게 입가를 올렸습니다. 수님은 그 작은 웃음을 보며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찾아낸 이 순간 그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시골의 조용한 산길 위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함 속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죠.